음, 이거 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시작해야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 얼굴이 안 보여요. 이것도 닦아야 되네. 네. 이제 얼굴이 지금 다 안 보여요. 네. 자, 오늘은 조금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이게 이제 이미 좀 이메일로 뭐 몇 가지 자료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오늘 종합 정리니까 한국에서 틀렸어.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사람 준비해야 나오는데? 되는지 이런 거를 총 정리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네. 이제 준 박람회를 빨리 와. 하게 됐습니다. 네. 한 분은 또 마이크가 켜져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리가 들어오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국경이 열렸어요. 네. 제일 좋은 소식이죠. 저희도 얼마나 기다렸던 소식인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죠?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이제 초등학교하고 인터미디어트에서 유학 정책이 좀 바뀔까 네. 좀 사실은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조금. 한 10% 제 생각에는 조금 그랬던 근데 것 어쨌든 같아요. 이제 연령 네.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인터미디어트 초6, 중1이잖아요. 그다음에 칼리지까지 뭐 대학생 뭐 예전과 같이 똑같이 다시 뉴질랜드에서 유학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잘 됐습니다. 그죠? 네. 그럼요. 이제 정말 부담 없이 뉴질랜드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평상시랑 똑같이 앤드류 쌤도 지금 채팅창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앤드류 잠깐 인사만 하죠. 앤드류가 이제 여기 오시면 가장 여러분들 곁에서 안녕하세요. 네, 네, 반짝반짝 반짝이는 앤드류. 에너자이즈 앤드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채팅창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 옆에서 자꾸 저 노이즈 들어올 거예요. 사운드가 옆에서 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계속 옆에서. 나중에 가디언 유학 이야기할 때 앤드류 쌤 여기 와서 설명 좀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네. 일단 오늘 간략하게 제가 좀 진행 순서만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7월 제일 빨리 오신 분이 7월 6일인가 오시더라고요. 7월 6일인가 9일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이제 일단 고등학생들 중에 이제 칼리지에 특별 입국 허가를 신청해서 벌써 학생 비자를 받은 학생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4명하고 그다음에 단기 어학연수 뭐 한 달짜리도 있고 뭐 석 달짜리도 있고 그래서 한 6집 정도가 학생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이제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8월 1일부터 이제 비자 신청을 하실 가족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2023년 1월부터 이제 여기 입국해서 내년 2월에 새학년 새학기 때부터 이제 유학하시겠다라신 그런 가족들한테는 이제 앞으로 준비 일정이 한국에서 이제 뭐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이제 간략하게 쭉 한번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7월 달에 오시는 분들 이런 시기적으로 7월에 먼저 오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뭘 준비하셔야 되는지 요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네. 아무래도 7월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니까 저희가 NZETA 그 여행 비자, 비지터 여행 비자를 한국에서 접수해서 받아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네, 요런 이제 NZETA는 전자 여행사증인데 온라인 이미그레이션 네. 뉴질랜드 이미그레이션 웹사이트에 가면 바로 돈 주고 이제 신용카드를 결제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세부 항목으로 들어갔을 때 NZETA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단기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지터로 오시는 가족이나 이제 잠깐 한 달이나 뭐 석 달 이내에 단기 어학연수도 꼭 NZETA라는 걸 갖고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표는 편도로 끊으실 수 없고 꼭 왕복으로 그렇죠. 끊어서 와야 이렇게 됩니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하고 가디언 비자를 받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왕복 항공권이 아니라 편도 항공권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3개월 이내에
체류 가능한 NZ ETA라는 그 비자를 비지터 비자예요, 일종의. 이제 그걸 갖고 오시는 분들은 꼭 왕복,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한국이나 호주나 뭐 아니면 뭐 싱가포르, 홍콩 들렸다 여행 가실 분들도 계실 테니까 꼭 뉴질랜드에서 나가는 출국하는 항공권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7월에 들어오시는 그 특별 허가 비자를 받은 학생 4명은요, 현재 학생 비자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편도로 들어와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칼리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1년에 예. 한 번 정도는 또 12월하고 1월 긴 방학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국에 다녀올 계획인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짜리 이제 제일 항공권 중에서 제일 긴 게 이제 1년짜리인데 그게 제일 좀 1년짜리를 저렴하죠. 사가지고 이제 12월에 1월에 한국에 이제 한 2달 방학 동안에 다녀오겠다는 친구들은 그렇게 왕복으로 편도 하나만 사도 되는데 왕복을 미리 사놓는 게 이제 항공권 가격은 싸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들 여기가 텀이 여기는 이제 겨울이 12월이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방학이 12월 중순에 들어가고요. 다시 개학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학이 제일 긴 방학이라서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한국을 그 당시에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학생들은 특별히 많이들 집으로 가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그냥 띄워놓을게요. 일단 다음에 할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단기 가족이나 뭐 어학연수 가족들은 그렇게 NZ ETA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짐 꾸리는 거는 조금 맨 뒤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게 이제 모든 가족들한테 해당이 돼요. 뉴질랜드 입국할 때 이제 뉴질랜드 일반적으로 모두 필요한 게 NZ ETA나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비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일부는 이제 왕복 항공권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필요한 게 이제 요번에 새로 생긴 트래블러 디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트래블 패스인데 요게 이제 한국에서 코비드 백신 맞은 접종 증명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제가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꼭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접종 증명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만 17세부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 명 한 명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엄마랑 아이 한 명 한 명씩 신고를 해야 되는데 만 16세까지는 백신 필요가. 접종을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만 17세부터는 꼭 외국인이니까 백신을 그러니까 파이자 같은 경우는 2차까지 맞았다. 그다음에 얀센은 1차면 다 완료잖아요.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 기준에 맞게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뉴질랜드에 들어오기 전에 48시간 전에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에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 24시간 이내에 출국하기 전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현재는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민성에서 저번에 발표한 것처럼 8월 1일 날부터는 요게 없어진다. 프리 디파처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출국 전 코비드 음성 결과서는 8월 1일부터는 없어진다라고 그랬는데 최근 뉴스에서는 이것도 아마 한 달 정도는 앞으로 당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7월 달에 입국하시는 분부터는 사실은 이제 출국 전에 한국에서 코비드 검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아직 마지막 발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빠들도 이제 엄마랑 잠깐 오시는 아빠들 계시죠? 아빠들은 그쵸. 어떻게 네. 준비를 하셔야죠?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12주 미만으로 오실 경우에는 이 NZ ETA 비자를 같이 신청해가지고 가지고 들어오시고요. 12주 미만을 체류하실 경우에는 그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후에 혹시 6개월을 더 연장을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비지터 비자를 여기 현지 뉴질랜드에서 신청이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비지터 비자, 아버님 비자까지는 저희가 옆에서 보조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시. 그러니까 아버님들이 이번에 같이 오시는 경우에는 이제 장기로 같이 사시는 분도 계시고 뭐 잠깐 일주일, 2주일 계시다가 이제 여기서 정착하시는 거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하시는 집들이 있는데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오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모두 NZ 그쵸. ETA하고 아까 트래블러 패스 준비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뭐 장기로 있는 분들은 뭐 이제 비지터 비자로 한 번 더 6개월을 연장하셔도 되고 이후에
더 뭐 2년, 3년 같이 계신 아버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생 비자로 전환을 해서 여기 안에서요. 한국에 가지 않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쵸.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기 오시면 저희들이 가족별로 다 상의해서 안내를 저희들이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잠깐 끊고 그 이제 각 가족별로 궁금하신 것도 중간중간 답변을 드릴게요. 그죠. 아무래도 질문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을 네, 다 많이 많이 아시니- 알고 예, 계시니까. 예, 예. 그 지금 일부 내용 앞으로요. 이제 저희들이 모든 가족들의 입국 날짜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클랜드 공항에 저희들이 픽업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꼭 항공권을 이제 구입을 하셨으면 저희들한테 뭐 언제 입국한다, 몇 명이 온다, 또 특별히 좀 짐이 보통 이제 큰 짐 하나, 작은 짐 하나 이렇게 한 사람당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데 특별히 좀 짐이 좀 많다, 뭐 골프백이 뭐 한 2개다, 3개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좋고요. 항공권 구입 요령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쉐어 되죠? 제가 지금 여기 띄워놓은 거. 앤드류 쌤 앤드류 보여요? 보이죠? 예,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10월 저희들이 박람회가 중간에 껴 있어서 그쵸. 이번에 이제 9월 이제 네. 8월 1일 날 이후부터 학생 비자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은 이제 9월 보통 빠르면 한 24일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9월 24일 비행기에서 10월 10일 사이 요 정도에 이제 많이들 오실 텐데 참고로 저는 9월 6일 날, 10월 6일 날 한국에서 박람회 끝나고 한국에서 들어오고 예, 제가 올리고 한 주 일주일이죠. 예, 토요일 날 들어오는데. 그럼 언제죠? 시- 9월 9월 30일인가? 30일인가? 9월 그 정도 30일인가 되는 것 토요일 같아요. 날에 이제 올리브가 먼저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오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상당하고 10월 6일 날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같이 그죠? 오시고 제가 갈 때 같이 오시고 싶은 분이 있거나 하면은 9월 알려주시면 30일 날 예, 뭐 그 토요일 공항에 날 어느 대한항공 게이트에서 만나자든지 대한항공 게이트에서 보자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아는 사람하고 같이 들어오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실까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들이 지금 걱정하는 게 이제 요때 한 10집 이상, 최대 한 15집 정도는 아마 요 시기에 오는데 한국으로 요때 귀국하시는 집들이 안 계세요. 한 2집, 한 집 또는 2집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희들이 이제 다 모든 가족들이 원하는 학교 근처에 빈집들을 찾아드리게 될 텐데 그런 이제 빈집 찾는, 그러니까 렌트집을 찾는, 렌트집 찾고 계약하고 이런 부분도 이제 뒤에 가서 새 항목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집을 찾는지 우리가. 네. 그다음에 비자 신청의 서류요. 필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비자 신청 8월 이후에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8월에 이제 저희가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라는 딱 그게 떨어지면 저는 8월 1일부터 이미 비자 신청을 다 접수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에 저한테 이제 미리 학비를 먼저 송금을 하셔가지고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 학비 영수증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7월 초나 6월 중순쯤에는 신체 검사도 미리 예약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신체 검사도 한국에서 접수할 때 보니까 적어도 한 1, 2주는 걸리더라고요. 그 예약하는 기간이 그게 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접수도 미리 해 놓으시고, 왜냐하면 신체 검사를 하고 난 그 순간부터 3개월간 그 신체 검사 결과 기록이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해 놓으셔도 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러니까 항공권 예약을 먼저 하시고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편도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까지는 이제 학교 수업료를 다 완납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영수증을 받아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월 중순까지 지금 제가 말한 신체 검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여기 체류를 하실 분들은 풀 메디칼을 하셔야 되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찍으면 됩니다. 11세 미만은 엑스레이가 전혀 필요 없어서 신체 검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7월 중순까지 이거를 끝내고 나서 저한테 이제 제가 필요한 서류들을 개인적으로 다 얘기를 해서
제가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로 다 미리 비자 신청 준비를 제가 해놓고 가능하면 8월 1일에 바로 비자 신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네. 요 각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여기 표를 아마 보시면 요거 이제 나중에 제가 이메일로도 다 드릴 거예요. 여기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모든 지금 이 프린트물은 다 이메일 첨부 파일로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각 세부 항목 신체 검사 하는 부분도 조금 이따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미리 이제 온라인으로 한국의 지정병원이 4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거에 예약하고, 그러니까 일정표만 먼저 보세요. 대략 7월 그렇죠. 중순까지는 이제 7월 초에 신체 검사 예약해서 받고, 그래서 7월 중순까지는 모든 서류를 다 준비를 해놓으세요. 마지막에 네. 은행 잔고증명서만 7월 마지막 주에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올리브한테 보내주시면 올리브가 이제 여기서 신청하는 걸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잔고가 제가 비자 접수 전에 7일 이내 거인 게 좋거든요. 너무 잔고가 오래될 경우에는 이민성에서 또 잔고를 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가능하면 7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가능하면 제가 8월 1일쯤 접수를 할 생각이면 그 전주에 다 서류들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요 송금하는 부분 이제 학비로 이제 네. 학교 계좌로 이제 해외 송금하잖아요. 이게 한국에 이제 주거래 은행 가서 해외 송금하시게 될 텐데, 그때 송금하시고 나면 일단 우리 유학원하고 이제 수송료, 이게 학교 수송료라고 이제 한 명이면 30만 원, 2명 이상이면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미리 계약금으로 요때 이제 납부를 해주시면 그 이후에 비자 신청이나 렌트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 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1일 날 뭐 이제 몇 명 우리가 신청할지 모르지만 8월 네. 1, 2, 3, 4 뭐 이 정도에 이제 요번에 9월에 오시는 집들 다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메일로 이민성에서 어머님들 이메일로 비자가 도착해요. 그 비자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 사정상 뭐 9월 23일하고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우리가 유학 박람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입학할 학교 교장 선생님, 유학생분 매니저 선생님들 다 학교에 한국에 가 계시니까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학교가 확정이 된 가족들은 금요일 날 조금 더 여유 있을 거예요. 토요일 날은 바빠가지고 사실 네. 인사하기도 좀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 가능하시다면 금요일 날 코엑스 사우스 300호거든요. 그쪽으로 오셔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인사도 좀 나누시면 훨씬 반가우실 겁니다. 지금 안 맞은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그 다음에 안 맞았어요. 어떤 걸 안 받았다고요? 잠깐만, 지금 다시 계산을 해볼게요. 아, 여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시에 오죠? 박람회 이게 10월 초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9월 24, 뭐 30, 뭐 10월 초에 오시는 분. 잘 맞은 건데 또 포토 그냥 통과시키지, 그쵸? 누구 한 짜증나 죽겠네. 분이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데 조금 마이크 좀 잠깐 좀 꺼주시겠어요? 누구 마이크가 다 꺼셔야 되나 보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입국하시는 거는 10월 말에서 이제 10월 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리브는 며칠? 10월 1일. 10월 1일 토요일 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은 네. 이제 10월 토요일 날 한 번 출발이거든요. 이제 9월 달까지는. 그 다음에 10월 달부터는 주 3회로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10월 6일 날 목요일 날일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인천공항에서 다시 출발하고요.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 입국하시면 저희들이 오클랜드 공항에서 픽업하고, 그다음에 렌트집 미리 계약해 놓은 거 있으면 그쪽으로 바로 입주할 거고 10월 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준비해서 10월 17일 날이 이제 텀4 마지막 학기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 학교 입학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12월하고 1월 말에 긴 여름 방학이 있는데 그때 여행하고 우리 방학 학원에서 특강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은 이 왼쪽이 8월 1일 날 오시는 집들의 일정이고 오른쪽은 내년도 텀 그죠. 1에 입학하는 저 일정이에요. 또 일정은 비슷하지만 일단 내년에 텀 1에 입학하시겠다 그러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박람회 전에 자리를 완전히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박람회 하기 전에,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 되면 학교로 계약금을 좀 먼저 보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이 들어가야 그 학교의 자리는 완전히 자기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미리 내도 돼요. 가장 늦게 내시는 게
박람회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보통 예치금 얼마씩 내죠? 500불, 1000불 내나? 500불에서 1000불 사이가 많은 것 한 같아요. 명당. 네. 예, 그래서 이제 학비가 보통 1000만 원 되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50만 원이나 80만 원을 먼저 학교에다 계약금을 걸어 놓으면 그 자리는 다른 아이한테 안 주고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딱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격적 그거만 먼저 해놓으시고 그다음 박람회 와서 선생님들 만나시고 그다음에 학비 완납은 이제 9월 말 뭐 완납은 9월 말 10월 초가 되겠죠. 이렇게 한 두세 달 전에 학비 완납하고 그다음에 비자 신청이 하는 아무래도 걸로 10월 넘어가는 걸로. 중순에서 말에는 비자 신청을 들어가시는 게 안전하시니까요. 그러면 한국에서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출국하거나 뭐 네. 1월 5일 가능하면 1월 2일, 3일 이렇게 오시겠다는 분도 좀 계셨었는데 이때는 이제 여기 바캉스 시즌이라 사실 업무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가능한 12월 가장 늦게 오는 게 한 19일, 20일, 12월 19, 20 이때 지나고 나면 바캉스 되니까 네. 그 전이거나 아니면 가능하면 1월 도착 날짜 기준으로요. 한국에서 1월 4일 출발하면 여기는 1월 5일 그쵸? 새벽에 도착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마 1월 5일 정도부터 이렇게 오시면 아마 업무 보기가 훨씬 빠르실 겁니다. 아무래도 12월보다는 1월에 오시는 게 좀 뭐 일찍 오셔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죠. 가령 이제 아빠도 같이 오셔서 뭐 한 2주 정도 이렇게 휴가 내고 아빠도 처음에 같이 오시겠다 그러면 일찍 오셔가지고 네. 크리스마스하고 신년 연휴인데 가족하고 떨어져 지내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 문 닫고 그냥 가족들끼리 집에서 맨날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빠들이랑 같이 오시는 경우는 12월에 좀 일찍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엄마랑 아이들만 오는 경우라면 가능한 1월 뭐 가장 늦게 오는 집 같은 경우 1월 한 20일, 25일 막 요때 오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집만 정해져 있으면 오셔갖고 바로 운전 연수하시면 바로 여기 생활 그쵸. 가능하거든요. 10일 정도면 충분히 그러니까 익숙해지시고 1월 아이들 5일에서 한 20일, 25일 뭐 요 사이까지 쭉 오시면 뭐 네. 아무 여기 현지에서 시작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아까 양사님이 그 자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자리 확보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유학 박람회를 가면 거기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자리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그날 자리 자체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자리 확보를 안 한 경우에 원하던 학교에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곤란을 겪은 적이 조금 있었어요. 박람회 자체 때 자리가 너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 사장님 말대로 꼭 예치금 송금하시고 자리 확보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이미 입학 허가서를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박람회 가기 전에 이제 어느 학년에 몇 명이 더 입학 신청 가능한지 자료를 갖고 가잖아요. 네. 박람회 때. 그러니까 그거 하기 전에 각 학교에서 다시 한번 연락을 줄 거예요. 언제까지 꼭 계약금을 좀 보내달라. 그쵸. 학비 중 일부 이렇게 예. 계약금을 좀 보내달라 이런 내용이 올 텐데 미리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번 박람회 기간이 좀 애매해요. 추석 지나고 저는 조금 일찍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리브랑 저랑 둘이 가요. 한국에는. 그리고 이제 네. 선생님들이 한 몇 분 정도 가시죠? 지금 현재 예약된 학교가 20학교고요. 총 선생님 수는 3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와이카토 대학교 가면 22개 학교에서 한 35분 정도가 가실 거예요. 네. 올해는 예상이. 그래서 올해는 특히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가시네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버스 한 대로 안 돼가지고 그 한국에서 이동할 때는 버스 버스 두 대로 두 대가 돼야 다 되나 이동을 해야 지금 되나 지금 네, 그러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한국에 가 있는 동안 뉴질랜드 현지에 도착해도 되느냐 했는데 네. 저희 앤드류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배 사장님이 네. 앤드류뿐만이 아니에요. 혼자서는 안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전에 7월부터는 직원들이 충원돼서 어머니들 여기 도착하시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예전처럼 똑같이 편하게 정착하실 수 있게 모든 직원들이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뭐 여기 현지 여기 저희들 없는 동안에 타우랑가에 도착하신다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여전히 선생님들하고 연결책이니까 어떤 일이 있으시면 학교 얘기는 제가 한국에 있든 여기 있든 얼마든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셔도 예. 뭐 사실 양사님은 특별히 막 하시는 거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다 하시죠. 뭐랄까 그 정신적인 지주라거나 양 내 사장님 착각이겠지만 아무래도 옆에서 누군가 한 명이 좀 예. 있으면 네. 좀
뭐 마음이 조금 정지비자. 뭐 네. 그런 건데 뭐 저희하고는 브레인입니다. 아니 그 몸도 씁니다. 저도 가끔 나가요. 앤드류 쌤 조수로 가끔 나가는데 어쨌든 네. 그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8월 3일 날 신청한다고 그러면 네. 이게 이제 9월 15일 날 나올지 뭐 20일 날 나올지 아니면 한 달 만에 그러니까 뭐 한 네. 9월 초에 나올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제 그때는 학교에 입학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네. 뭐 9월 24, 뭐 10월 1일 그 다음에 뭐 이제 10월 달로 가면 주 3회니까 그런데 좀 편한 시간 날짜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 비자 신체 검사에 보면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결핵이라든지 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미리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안내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자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뭐 그건 이제 얼만큼 뉴질랜드에 이제 국경이 열리고 네. 처음 이제 비자를 접수받잖아요. 근데 이민성 직원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입국 허가 받는 경우에도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이 걸렸죠. 한 달씩은 걸렸나? 예,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4주? 그때 여기 기존에 있는 학생들 특별 허가 받는 거는요,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나왔었어요. 근데 요번에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보니까 한 4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그게 신청자가 많아지면 네. 그게 이제 네.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그래서 부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8월 초에 비자가 바로 접수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비자예요.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다. 이게 지금 스튜던트 비자거든요. 이게 네. 이메일 첨부 파일로 오게 됩니다. 요런 내용이 있어요. 네. 스튜던트 비자 디테일이라고 해서 이제 신청 온라인으로 하고 나면 어머님들 이메일로 오시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름하고 뭐 생년월일하고 그 다음에 여권 번호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5월 21일 날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날짜는 내년 뭐 5월 30일까지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메일로 이제 요 첨부 파일을 받게 되면 바로 그 다음 날에도 출국이 가능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2달, 3달 그 뒤에 출발해도 상관없습니다. 요 비자 같은 경우는 2023년 2월 21일 전에만 한국에서 출발하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로 다음 날부터 뭐 천천히 준비해서 오셔도 되고요. 이런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학생 비자 신청 준비하는 이제 필수 서류예요. 간단하게 지금 올리브 선생님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처음에 이제 제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여권 사본하고 이제 증명 사진인데요. 여권 사본 같은 경우에는 칼라로 가능하면은 스캔한 PDF 파일을 보내주시는 게 그 이민성에서 이 사진 자체가 흐릿하거나 뭐 흑백으로 들어가거나 할 때 그 다음번에 요구할 때 좀 까다롭게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아예 여권 사본 칼라로 스캔한 그 PDF 파일로 저한테 주시면 되고요. 증명 사진은 그냥 하얀 여백지에다가 그 사진 크기 그대로 사진으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포토샵 해가지고 이거 업로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학비를 내시고 나서 저희가 학교 입학 허가서하고 학교 영수증을 제가 받아야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실 때 한국에서 영문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문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면 이렇게 어머님하고 같이 오시거나 잔고증명을 보내주실 때 가족관계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거 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신체검사를 한국에서 받으시고 나면 그 3개월 동안 그 기록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입국 날짜하고 출국 날짜 잘 생각하셔가지고 만료가 되지 않게 너무 일찍은 아니더라도 출국하기 3개월 전에만 신체 검사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비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은행 잔고입니다. 한국은행 잔고 영문으로 해서 요것도 그냥 사진으로 찍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스캔해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저한테 좋고요.
비자 신청 7일 전에 제가 이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날짜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는 이민성에서 다시 장고를 떼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민성 이제 저희가 접수할 때 이민성 비자 수수료가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330불이 들어가고요. 그 가디언 어머님 비지터 같은 경우에는 246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보통은 비자가 어머님 이메일로 들어가게끔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렇게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어머님이 비자를 아까 양 사장님이 보여주신 그런 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이런 모든 자료를 받아서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 통역해드리고 기록하고 접수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좀 까다로운 비자라든지 어떤 법무사의 어드바이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법무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학생 비자 지금 간략하게 꼭 필요한 서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준 박람회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런 것들만 엄마들이 일단은 대략 우리 부모님들이 대략 좀 요런 거 필요하다라는 그런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리고 그래서 네. 항목별로 어머니들이 이제 인쇄를 해서 하나씩 이렇게 체크하면은 아주 빠짐없이 아주 꼼꼼하게 이제 뭐 아주 디테일하게 잘 해놨으니까 요런 네. 뭐 준비하실 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은행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올해부터 좀 요게 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간 1년 동안 엄마랑 아이들이 뉴질랜드에서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돼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 이민성에서 볼 때는 그래서 학생 한 명은 지금 예전에 15,000불이었는데 1년에 17,000불로 올랐고 네. 그다음에 엄마는 이제 15,000불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엄마 한 분에다가 아이들 2명이다 그럼 34,000 아이들 2명 34,000불이고 엄마가 15,000불이에요. 그러니까 5만 불 정도가 한국 은행에 엄마는 아빠 통장에 돈이 있다라는 네. 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돈을 이제 계속 은행에다 예치해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증명서를 떼어서 비자를 이제 요게 이제 가장 최근 일주일 거를 떼어서 비자 신청하고 나면 바로 인출해서 뭐 뉴질랜드를 갖고 오셔도 되고 뭐 다른 거 뭐 다른 데 그죠. 바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잔고 떼시고 나면 바로 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그러니까. 밑에 건 안 고쳤네. 엄마하고 네. 학생 2명이면 여기가 이제 5만 불 이상 이렇게 네. 돼 있고 엄마랑 학생 1명이면 지금 뭐 33,000불 33,000. 이상 요런 거 내가 돈 1년 동안 먹고 살 돈이 있다. 네. 학비를 낸 다음에. 뒤에 요게 필요한 거죠. 학비는 그 네. 전에 미리 비자 신청할 때 이미 이제 학비를 먼저 내서 영수증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생활비 잔고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체 검사하고 증명사진 한 장,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요거 디테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중에 휴대폰 번호하고 비자를 받을 이메일 주소 필요하고요. 요즘에 아빠 유학 동의서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빼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요 서류도 저희들이 한국에 이미 보내드린 가족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보내드릴게요. 그 아까 양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아빠 가족 동의서는 만약에 베이징이나 여기에 이제 이민성이 문을 열어서 일을 할 경우에는 아마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네. 뭐 꼭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예. 준비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아빠 네. 여권 사본하고 뭐 예.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아빠가 엄마랑 아이가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서 유학하는데 나는 동의한다라는 이런 내용의 예.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빠 여권 사본하고 그 신체 검사 같은 경우는 병원이 4군데가 있어요. 여기 요것도 보이는데 서울의 강남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 강북 삼육 메디칼 센터, 그다음 해운대 백병원, 이제 지방에는 해운대 백병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로 병원에 가면은 바로 뉴질랜드 비자 신청용 신체 검사 예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얼마나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엑스레이는 한 5만 원,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런 병원에 예약하시면 어떻게 이제 하냐면 아까 요것도 신체 검사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저 이제 일단 11세 이하의 경우에는 엑스레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1세 이하 학생은 그냥 신체 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세 이상이 되거나
이상에서 13학년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는 13학년 재학까지는 엑스레이만 찍어서 내면 됩니다. 학생 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가디언으로 이제 비지터 비자로 오시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오시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만 찍으시면 되고요. 6개월 미만은 필요 없고요. 6개월 미만은 엑스레이 그건 자체가 필요 아예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1년 이상으로 계실 경우에는 풀 메디칼이라고 해가지고 총신체 검사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소변 검사, 그 다음에 뭐 시력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의사 문진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칼하고 엑스레이하고 두 가지를 모두 하셔야 되죠. 어머님들이 그렇죠. 12개월 성인들이 상. 12개월 이상이면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보면은 병원에서는 뭐 이제 간암이나 그쵸. 결핵 등 이게 예, 왜 예.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전염 그렇죠. 이런 병은 이제 예. 요거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결핵 흔적 때문에 좀 그쵸. 고생하시는 분들. 저희가 한국에서 감기를 좀 심하게 앓고 넘어가신 분들 중에 보면 이 폐에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에 그 흔적 하나 남은 것 때문에 이민성에서 뭐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라든지 뭐 침검사를 받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요즘은 조금 완화돼가지고 침검사까지 가는 경우는 조금 드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비자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세요. 물론 비자가 안 나오진 않습니다. 나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지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검을 하러 병원에 한 번 더 가실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타 예. 뭐 혈압, 빈혈, 네. 당뇨 이런 폐렴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수치가 높다 이러면 미리 좀 약을 복용하시고 좀 네. 수치를 좀 조절하신 뒤에 가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런 문제로 이제 비자가 안 나온 경우는 거의 없죠. 없었고 유일하게 우리가 볼 때 활동성 간염일 경우만 한 명 신체 검사에서 그러니까 걸린 적이 있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뭐 폐렴 흔적이다, 뭐 네. 결핵 지나갔다, 흔적이 있다라는 거는 재검을 한 번 더 네. 받으면 대부분 이제 요게 지금 결핵이 아니고 예전에 알았던 흔적이다라는 것만 되면 다 비자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비자를 조금 서둘러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요. 네. 지금 이제 8월 달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예.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신체 검사 유효 기간은 3개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뭐 5일 날 비자 신청한다고 봤을 때 가장 빨리 신체 검사 하실 수 있는 게 5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달에 신체 검사를 먼저 받아도 3개월 유효 기간이 3개월이니까 3개월 안에 우리가 비자 신청을 하니까 요번에 이제 8월 달에 비자 신청하실 분들은 6월 달에 신체 검사 8월에 비자 신청하실 분들은 6월 달에 먼저 신체 검사를 받아도 좋습니다. 네. 미리 받아놓는 게 좋겠죠. 네,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도 약으로 조절이 잘 되고 있다는 그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요 전혀 비자 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또 뭐 만약에 이제 예. 건강상의 문제로 좀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네. 실제로는 1년 뭐 2년 이제 유학을 계획하시는데 한국에서 검사 받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서울까지 맞아요. 가야 되고 뭐 부산까지 이동해야 네. 된다 이러면 재검을 또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첫 해 1년용으로 엑스레이만 한국에서 받아 갖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엄마들이 이제 그쵸.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네. 당뇨나 뭐 빈혈이나 좀 심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첫 1년은 그걸 엑스레이만 있어도 엄마들 비자 나오니까 그렇게 한 뒤에 타우랑가에 한가에 와서 와가지고 여기 현지에 있는 병원을 저희가 모시고 가서 2년 이제 차 2년 차 들어갈 때부터 때 이제 검사하는데 저희가 다 통역으로 다 따라가 드려요. 메디칼 검사 내용은 예. 뭐 피부 검사, 소변 검사, 시력 검사, 혈압, 내과 문진 등하고 흉부 엑스레이에서는 결핵이나 뭐 폐렴이나 뭐 이런 것 부분들을 주로 많이 보죠. 요 신체 검사에서 궁금하신 거 없습니까? 저희들만 너무 떠드니까 별로 재미없는데요. 아까 제가 다시 보여드리지만 요것도 저희들이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어느 병원으로 예약을 해야 되는지 웹사이트에 가서 요즘에 보통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더라고요. 신체 검사 병원.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야 무슨 검사를 받을 건데라고 요런 것들을 먼저 체크하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 네. 생년월일 뭐 자기 인적사항 적는데
엄마는 비지터고 템퍼러리라는 항목에 임시 비자예요. 스튜던트나 가디언 비자 이런 것들이 임시 비자이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나는 엄마는 여기 비지터라는 데다 체크하고 학생은 스튜던트 비자예요. 여기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뭐 만 11세 이하는 병원에 갈 필요 없고 이제 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서 딱 뭐 11세 1개월이 됐다. 요 학생들도 이제 엑스레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만 11세 넘는 아이들 가서 학생은 엑스레이만, 엄마는 메디칼하고 엑스레이 두 가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저희들한테 카톡 주세요. 저희들이 네, 바로바로 답을 예. 제가 카톡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네. 네, 바로바로 거기서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 중에서 인터넷 뱅킹 여기 학비 송금하고 인터넷 은행 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은행은 네. 은행은 저희가 이 학비 송금 하기 전에 저희가 그 학교 고지서라는 걸 보내드리면요. 그 학교 고지서에 여기 나라 학생 그 학교 계좌번호하고 그다음에 스위프트 코드라고 해서 이렇게 그 은행마다 쓰는 전문 그 번호들이 있어요. 그것도 다 가르쳐 드리고요. 어떻게 송금해야 되는지 그 안내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가지고 그 학비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 보통 이 유학생 우대 송금을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보통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에 가면 그 유학생 우대 송금을 할 수 있게끔 아마 셋업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로 이제 들어오시고 나면 보통 저희가 뭐 카카오톡 뱅크라든지 이렇게 송금 작은 돈을 조금씩 자주 송금할 때 드는 송금 수수료가 작은 그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가 학교 입학 허가서하고 학비 고지서를 보내드려 오퍼 플레이스하고 이제 네. 인보이스라는 서류를 보내드리면 그걸 가지고 주거래 은행으로 가시는 게 환율도 저렴하게 주고 수수료도 좀 저렴하게 해요. 그래서 일반 내가 국민은행에 통장이 있다 그러면 국민은행 외환계로 가시면 되고 학교에서 받은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 그 계좌 있잖아요. 돈이 나오는 출금 계좌를 이제 딱 하나를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해외로 돈을 보내는 통장은 항상 이 통장을 이용해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송금 목적을 적게 돼 있어요. 유학생 학비 송금이냐 일반 송금이냐. 유학생 학비 송금 같은 경우는 1년에 10만 불까지 보내실 수 있고 그 통장에서 돈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송금은 우리가 이제 보통 증여성 일반 송금인데 1연간 5만 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송금 목적에 맞게 이제 거기서 유학생 지정 계좌라고 지정한다라는 거는 그 한 계좌에서 계속 뉴질랜드로 돈을 아버님들이 보내시든 아니면 엄마가 뉴질랜드에 와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뱅킹 접속해서 내가 국민은행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 송금 신청을 해놓으면 그쪽 국민은행에서 내 뉴질랜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카카오뱅크나 뭐 앱이 좀 해외 송금 앱이 많더라고요. 와이어 네. 발리 같은 것도 저번에 한 어머님은 굉장히 이게 편리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로바로 이제 내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뉴질랜드 통장으로 바로 송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뱅킹 셋업 그리고 모바일 뱅킹 여쭤보시는 분이 계신데 한국에서 쓰던 전화번호를 뉴질랜드에 오면은 보통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갖고 같이 다니는 분도 계세요. 한국 전화번호는 뭐라 그래? 해외에 가서 사용하는 거를 로밍해서 한국 통화 전화번호 계속 쓰고 뉴질랜드 전화도 하나 더 써요. 여기 뉴질랜드 번호를 받아서. 근데 보통은 이제 한국 번호를 안 쓰죠. 이제 한 2, 3년 계실 분들은 이걸 이제 해지나 중지를 시켜요. 그다음에 뉴질랜드 새로 휴대폰 번호를 받기 때문에 모바일 뱅크 한국에서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은 뉴질랜드에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노트북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하게 돼요. 그러려면 해당 은행에다 좀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뭐 단말기 뭐죠? 그 OPT 단말기든 뭐 본인 인증하는 그 단말기를 주든 이게 보안 카드를 주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시기 전에는 꼭 인터넷 뱅킹 뉴질랜드에서 내가 아빠가 물론 뉴질랜드 엄마 통장으로 송금하셔도 되지만
엄마 스스로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준비해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요. 여기 오셔가지고 2년 차 되시면 한국에 안 나가시고 여기서 이제 잔고 증명하실 때도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도 이 은행 잔고를 영문으로 떼실 수 있게 돼 있는 은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정은행 가시면 미리 한번 여쭤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한국에 연락 안 하고 어머님이 직접 인터넷 뱅킹 들어가가지고 내년 그 비자 신청할 때 잔고 바로 떼실 수 있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동인증서도 꼭 하나, 그러니까 구공인인증서죠. 그것도 하나 받아가지고 여기 입국하시는 게 여기 사실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원 포탈 포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예. 여기서 모든 서류는 저희들이 원본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비자 신청을 하든 이럴 때 그러니까 사본으로 그러니까 이메일이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메일로 받은 파일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 그 공동증명서라고 네. 그러나요? 그리고 내가 이제 온라인으로 민원 포털 한국 웹사이트에 적용해서 내가 관련된 가족관계 증명서 또 아니면 은행 뭐 은행 거 경찰 신원조회 신원조회서. 뭐 이런 예. 것들을 이제 뉴질랜드에서 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공동 증명서를 꼭 하나 만들어서 네. 이제 오시는 것도 좋죠. 그걸 이제 USB 같은 데 담아 갖고 오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저희들 잠깐 쉬게 앤드류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운전면허증 이제 운전은 이제 여기 오시면 엄마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운전하기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뭐 시내는 다 50km 이하 속도로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앞차 양옆으로 왕복 2차선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차 꽁무니만 찰찰찰찰 따라가면 되고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예전에 우리 장롱면허 갖고 계셨던 엄마들도 여기서 다 운전 연수 네. 해갖고 다 운전 뭐 다니시잖아요. 2차 정도까지 운전 연수 받고 나시면은 다 운전 쉽습니다. 한국에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운전 다 너무 쉽다고 하세요. 주차장도 많고 주차장도 한국보다 다 넓고요. 주차 넓고 공간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양보를 정말 잘해줬습니다. 여기는 끼어들기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차가 병합되는 이런 데도 한 차 이렇게 들어가고요. 와보시면 얼마나 양보를 잘해주신지 다들 아세요. 어머니들도 처음에는 겁먹고 많이 그렇게 하셨는데 새로운 데서 운전을 하고 방황도 반대다 보니까. 그런데 다들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양보 잘해준다고 운전하기도 편하다고 그러세요. 차도 또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국에 되게 가끔가다 많잖아요. 너무 늦게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나는 더 힘들 때도 그렇죠.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백발에 정말 저분이 운전하실 수 있을까 하는 분도 운전하세요. 그런 분들이 천천히 가는 것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운전됩니다. 그리고 역주행 혹시나 막 내가 방향이 반대인데 이 역주행하면 어떻게 하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역주행하는 지금까지 제가 운전 연수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역주행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신 분은 계세요. 하지만 저도 했습니다. 역주행은 차가 없는 데서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주택가에 차 없는 데서 자기도 모르게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네. 한두 번이겠죠. 네, 그건 네, 없습니다. 자, 운전면허증 어떻게 준비해 갖고 와야 돼요? 한국에서?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이제 예전에는 뭐 국제 운전면허증을 받아서 왔는데 저희 카페에도 포스팅을 했는데 이제는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제 국제 면허증 말고 영문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으시고요. 그리고 정부 24 포털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된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받아서 오시면은 여기서 아주 쉽게 뉴질랜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영사관 국제 운전면허증 가져오시면 영사관 공증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비용도 들고 시간도 또 많이 듭니다. 그런데 영문 운전면허증과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만 가져오시면 제 정명 발음 괜찮나요? 모르겠네요.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만 받아오시면 아주 쉽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다 도와드립니다. 네, 저희 카페 포스팅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사고로 나서 사람이 다쳤던 적은 없잖아요. 자잘한 접촉사고 주차장에서 뭐 슈퍼마켓 그런 네, 정도만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곳이 사실은 주차장입니다. 슈퍼마켓 사고. 접촉 간단한 네. 접촉 사고. 그리고 50km 달리는 데서 사고가 주로 나는 거라서
차는 폐차된 경우 사실 몇 번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수리비가 되게 비싸요. 하지만 우리는 또 자동차 보험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심하게 다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하면서.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자동차 보험료는 보통 얼마죠? 1년에?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건 사실 차 가격에 따라 가는데요. 조금씩 다른데 그래도 여기로 하면은 한 달에 한 60불 정도 잡으시면은 뭐 한 700불 정도?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50만 원. 한 50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AA가 1년에. 500불 정도 되지 않았나? 그 전에? 지금 500불. 네, 요즘 이제 이제 더 좀 조금씩 올라서 네. 600불. 그 차 가격이 싸면 더 싸집니다. 제 차는 뭐 한 싸서 보험료 되게 쌉니다. 연 50만 원 정도. 뭐 네. 요 정도 네, 들어갈 40만 원, 거고. 5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매달 분할로 내시거나 뭐 1년치 한꺼번에 선납을 내시거나 네, 뭐 이렇게 보통 다 하시면 1년치 선납으로 하셔가지고 또 네. 할인도 받으시고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어쨌든 운전하고 차 관련해서 차 수리 아우. 뭐좀 차 수리도 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는 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이, 다 도와드리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걱정 좀 하시라고. 조심 운전, 안전 아, 운전. 그거는 저는 뭐 항상 강조해요. 앤드류는 맨날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꼭 조심 운전, 안전 운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죠? 뭐 혹시 접촉 사고가 나도 저희가 다 상대방하고 통화하고 저희가 보험 사고 처리 다 도와드리고요. 뭐 사고 안 나는 게 제일 좋죠. 사고 안 나는 게 많은 분들이 안 나십니다. 혼자서 뭐 뒤에 쿵 받고 이런 거지 차 대 차 사고 많이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또 했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 출국 준비물은요. 요 다음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운전 여기 하는 거 얼마 전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앨리스랑 저랑 곧 제가 작업해가지고 포스팅 해가지고 한번 타오랑과 도로도 보시고 운전하는 것도 보시고 여기 운전 유의점 이런 것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 채팅으로 네. 가겠습니다. 제 앨리스랑 같이 이 동네 돌면서요. 한국에도 있긴 있죠. 그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해서 회전 교차로라고 그러나 라운드 어바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게 좀 룰이 있잖아요. 누가 먼저 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요 부분만 어머니들이 조금 미리 이제 말고 오시면 훨씬 운전 처음에 하시기 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제 물론 가르쳐 도와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곧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네. 이제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NZETA하고 왕복 항공권 그다음에 뭐 비자 이제 아까 이메일로 학생 비자하고 가디언 비자 이런 거 받으면 꼭 인쇄해서 여권이랑 같이 갖고 그다음에 한국 인천공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비자도 꼭 인쇄를 하시고요. 한 가지 저희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꼭 여권 만료일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은 1년 비자를 신청하시면 예를 들면 올해 말에 오시는 분들은 비자를 1년 신청하시면 2024년 3월까지 비자가 나와요. 그러려면 비자 만료일이 적어도 2024년 5월까지는 비자 만료일이 그러니까 여권 만료일이 되어야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충분한 기간을. 그러니까 네. 처음에 1년 한 6개월 이상의 처음에 비자 신청할 때 최소 네. 1년 6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네. 첫 1년짜리 비자 받기 위해서는 이제 꼭 물론 아이들은 여권이 뭐 5년마다 갱신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바뀌어요. 어른들은 그쵸. 10년마다 한 번씩이지만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이들 여권 유효 기간 꼭 한번 한국 여권 한번 보시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권이 이제 여기서 만기가 되잖아요. 첫 해 지나고 2년 차 갈 때 저희 오클랜드 영사관에서 우리 사무실에 오시죠. 여기 그죠. 타워랑과 영사님들이 신문사 오세요. 1년에 2번 오세요. 7월하고 12월에 오시니까 그때 여기 뉴질랜드 국내에서 한국 여권도 재발급 신청 가능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이게 한국에 갔다가 다시 내가 실제 한국 새 여권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기서 가능은 하지만 한 달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아무래도 좀 예상하시니까. 번거롭기도 하고요. 네. 코로나 입국 규정도 이제 나중에 이제 비자 받으시면 그 밑에 달려 있더라고요. 무슨 이제 코로나 이제 트러블러 스펙스 아까 그러니까 여행 신고서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요것도 가입을 해야 되고 코로나 검사는 이제 앞으로 7월 아마 지금부터 현재까지는 8월 1일부터 필요 없다라고 돼 있지만 요것도 조금 앞으로 당겨질 것 같고 이런 내용도 저희들 발표되면 다시 이제 카페 같은 데다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네. 내용도 발표되는 대로.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검사 PCR이나 뭐
검사 출국하기 바로 전날 이틀 전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뉴질랜드 출국하기 전에 이제 뭘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내용도 제가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가방 쌀 때. 요거 엄마들이 가장 골치 아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7월, 9월 막 오시기 전에 가방 뭘 넣어야 돼요? 막 이렇게 걱정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1번. 1번. 중요한 게 가능한 뭐 최대한 짐을 줄이시는 게 좋겠죠. 이제 왜냐하면 여기서도 요즘은 물건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원하시는 것들을 많이 살 수 있고요. 한국 옷보다 사실 여기 와서 사시는 옷이 여기 기후에 좀 맞는 것 같아요. 굳이 너무 많은 짐을 가지고 안 오셔도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항공수화물 이 허용 중량이 1인당 보통 무게가 23kg 이하여야 되고요. 이 합이 158cm 이하여야 돼요. 세 변 합이. 그 다음에 기내에 들고 타는 1인당 무게도 12kg 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꼭 아시고 짐 싸기 준비하셔야 될 이게 것 아마 같아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아마 기준이죠. 썼을 거예요. 에어 네. 뉴질랜드도 직항편이 다니는데 에어 그거는 뉴질랜드도 20kg, 20kg 로 알고 10kg 아마 있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20kg. 예. 큰 가방 한 사람당 하나, 작은 예. 거 기내용 하나. 근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짐 싸는 것들도 저희들이 항상 한국에서 출국하기 한 일주일, 뭐 2주일 전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다 점검을 해드리긴 하는데 미리 한번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같은 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내 반입 안 되는 물건들이 있을 테고 가방을 쌀 때 좀 조심해서 싸시고 음식물 반입하는 것들은 음식물은 뭐 대부분 다 갖고 오실 수는 있지만 저희가 여기 한국 식품점이 2개 있어요. 거북하고 베스트바이가 있으셔서 물론 한국보다 약간 더 비싸긴 하지만 필요하신 거 얼마든지 충분히 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거 뭐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은 굳이 한국에서 뭐 다 사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어제도 한번 예. 물어보자면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다 갖고 오셔도 되고요. 조미김이든 뭐 그냥 마른 네. 김이든 김 다 여기 세관원들이 다 알아요. 이건 네. 김치다. 예. 한국말 다 알아요. 김치, 된장, 된장. 고추장, 김, 멸치 뭐 이런 거 엄마들이 많이 가져오시는 것들 오징어, 문어.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다 아시니까 갖고 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오실 때는 가능한 뭐 어쨌든 가져올 수 있는 저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 네. 근데 이렇게 이 나라 농수산물 보호 때문에 들고 오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그죠? 꿀하고 네. 뭐 그다음에 고기류, 네. 그다음에 야채, 과일 이런 거는 안 되죠. 근데 뭐 네. 일부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올 때 음식을 가져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이따 이제 입국 신고서라는 양식도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면 요것도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어라이벌 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내에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이제 뉴질랜드 세관 지나갈 때 뭐뭐 갖고 온다라는 거를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음식이 있느냐, 뭐 돈을 10,000불 이상 가져오느냐, 뭐 약을 있느냐, 뭐 이런 항목별로 yes, no로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모든 가족들한테 이 표를 보내드릴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제 여기 설명도 다 한글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음식물 뭐 한 가지라도 있으면 반드시 그 입국 신고서에 yes 체크하고 그걸 세관원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게 내가 음식이 있는데 있다고 체크 안 하고 가다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400불, 예전에는 400불 벌금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운이 나쁜 분들은 기내에서 애들이 샌드위치 먹다가 좀 남았어요. 그걸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관 지나갈 때 그걸 걸렸어. 400불 벌금을 맞았어요.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음식 그런 뭐 샌드위치나 기내에서 먹던 귤, 사과 같은 거 혹시 이제 주머니에 있으면 안 되고 가방에 음식이 있으면 꼭 세관원한테 가서 이게 신고하는 대로 나가는 데가 있고 음식물 같은 거 신고할 거 물품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이제 신고하는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가방을 열고 음식을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음식을 한 군데다가 이렇게 다 몰아가지고 그 가방을 그냥 다 보여주시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절약이 그렇죠. 될 것 모든 같아요. 가방을 열지 말고 그쵸. 음식물들을 예. 그러니까 내가 신고할 것만 한 가방에 모아서 예. 그 가방만 열어도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그리고 뭐 그 음식물이 좀 특이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영어로 찾으셔갖고 영문을 하나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럴 때 이렇게 당황할 수 있으니까요. 어제 그 예. 처방된 약에 대한 맞아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네. 한국에서 처방된 약은 최대 6개월치는 가져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영문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 성분이 뭐다라는 영문 성분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뭐 당뇨나 이런 약을 좀 가져오시겠다, 3개월치, 6개월치 가져오시겠다는 분들은 영문 처방전하고 약 성분명하고 같이 해서 요 약도 뭐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줘 약을 그러니까 일반 소화제 뭐 감기약 뭐 일반 약국에서 그냥 슈퍼마켓에서 파는 그런 약들은 뭐 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상비약은 근데 조제된 약 같은 경우에는 꼭 처방전을 가지고 준비해 갖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수 준비물들 이제 우리가 한번 요것도 나중에 출국하시기 전에 쭉 인수해서 한번 좀 보세요. 이제 여권 당연히 필수하죠. 그러니까 유효 기간 1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받으신 거 꼭 인쇄해 가지고 여권하고 같이 첨부해서 들고 오시는 게 중요하겠죠. NZ ETA도 있고요. 그죠. 그 가족 친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NZ ETA 비자 받아 오셔야 되고 백신 접종 증명서 필요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비자를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편도 항공권으로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왕복 항공권 꼭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네. 이 지금 트래블러 패스도 사실은 휴대폰에 QR 코드로 이렇게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휴대폰이 이제 여기 와서 잘 작동이 안 되는 뭐 갑자기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꼭 인쇄를 해서 그러니까 휴대폰 앱도 있고 인쇄 종이된 인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서류도 꼭 같이 두 가지를 다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일단 비자 안 받으시고 들어오시는데 1년짜리 왕복 항공권을 끊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그럴 경우에라도 저희가 쓰는 그 입국 카드에 귀국 날짜는 3개월 미만으로 꼭 적으시는 게 중요할 것 처음에 같아요. 비지터는 처음에 3개월만 비지터. 네. 네. 그까지 뭐 이 예. 귀국표를 어떻게 사는 게 좀 효율적이냐 경제적이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권이 좀 복잡해서 날짜 변경이 가능한 게 있고 내가 이용하지 않겠다 취소를 하게 되면 환불이 되는 표가 있고 환불액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뭐 날짜 변경 수수료 내고 날짜 변경하는 항공권이 있고 한국으로 이제 귀국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임시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뭐 뉴질랜드에서 출국한다라는 비행기표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도 항공권 예약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체크해서 이거 취소하면 환불 하나도 안 받는구나 아니면 취소하면서 수수료 조금 내고 떼고 환불을 받는구나 아니면 1년짜리 항공권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임시로 지정한 날짜를 갖고 입국을 하는데 나중에 비자를 받고 난 뒤에 학생 비자를 받고 나서 이 임시 귀국 날짜를 1년 안에 저 한 11개월 뒤로 무료 날짜 변경이 가능한 표도 있어요. 1년짜리 긴 유효 항공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요즘에 항공사 직원들하고 뭐 통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랑 뭐 각 예. 가족별로 항공권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다시 연락 좀 주셔도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한번 도와드리도록 요즘 할게요. 다 개개별로 다 사정이 다 다르셔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방문자 비지터 같은 경우도 이제 뉴질랜드에 아까 그 어라이벌 카드 그 입국 세관 신고에서 보면은 이제 체류 예정지 뭐 연락처 이런 걸 적게 돼 있거든요. 그 항목에. 그러면은 저희 유학원 주소하고 저희 유학원 전화번호도 지금 띄워드리거든요. 그거 다 적으시면 됩니다.
그거 꼭 적으셔야지 이제 이거 입고 갈 때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달러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이거 1인당 10,000불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9,999불 1인당.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 이제 요거 이상으로 현금을 들고 오시는 경우에는 그 세관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요거 좀 생각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현지은행에 이 현금으로 일단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비자를 받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은행에 가서 그날 계좌를 틀고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좌 개설하시고 나면 그 현금을 그 은행에다가 바로 집어넣어서 쓰실 수 있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러면 뭐 살림살이 구매라든지 외식하실 때 요 체크카드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 뉴질랜드 달러를 저희 국내은행에서 이렇게 환전하실 때 영수증도 좀 가능하면 받아오시는 게 얼마를 가지고 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오시면 일단 계좌가 트여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카카오톡 뱅킹이라든지 이런 걸로 어머님들이 얼마든지 송금해가지고 쓰실 수 있고 보통 여기 이제 돈이 도착하는 데는 요즘 하루에서 이틀이면은 송금이 다 됩니다. 네. 그다음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아무도 너무 저희들만 얘기하니까 목이 아파요. 예. 그 아까 그 성인 한 명당 10,000불이거든요. 뉴질랜드 네. 달러. 그러니까 10,000불 가져오다 걸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 일은 없었지만 네. 정확하게는 10,000불 이하라는 건 9,999불까지 가능하답니다. 성인 한 명당. 네. 그렇게 뭐 아빠 엄마 같이 오시면 뭐 한 18,000불, 19,000불 가져오셔도 되고요. 처음에 이제 현금으로 환전하시는 게 가장 비싸요. 환율을 적용할 때 보면. 그래서 한 집당 뭐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 이렇게 가요. 꼭 뭐 이거를 신고하거나 뭐 다 가방을 열어서 다 확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랜덤 이렇게 임의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뭐 마지막 점검할 때 제가 또 다시 각 가족에 맞춰서 제가 또 의논을 드릴게요. 아까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금융 사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0,000불을 뉴질랜드 은행에 갖고 가잖아요. 우리 네. 계좌 만들고 그러면 야,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너 뭐 이렇게 막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뉴질랜드 달러를 은행에 가서 바꾸신다 그러면 그 영수증 있잖아요. 환전 영수증도 좀 갖고 오시고 두 번째 그 뉴질랜드 달러가 모든 은행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외환은행이 좀 많이 있을 텐데 미리 지점에다가 아니면은 이제 자기 주거래 은행에다 연락을 해서 외환계 연락해서 내가 며칠 날 뉴질랜드 달러 현금이 필요하니까 요 현금 좀 준비 좀 해달라 이렇게 미리 전화로 요청을 해놓고 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은행에 가면 뭐 미국 달러는 있겠지만 뉴질랜드 달러는 어느 은행이나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US 달러로 이제 갖고 오시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은행에 여기서 이제 환전을 또 한 번 해야 되잖아요. 한국 돈에서 US 달러로 갔다가 US 달러에서 또 뉴질랜드 이런 환전할 때마다 이제 저 손해거든요. 그래서 US 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은행에다 먼저 입금을 해놓고 한 2, 3일 지나면 그게 이제 뉴질랜드 달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뉴질랜드 은행에서 이제 찾았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US 달러보다는 뉴질랜드 달러로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게 훨씬 편하죠. 조금 이제 경제적이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와 이제 처음에 그러면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돈을 뭐 15,000불 정도 가져왔다. 이렇게 되면 뭐 일단 은행에다 입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체크카드, 에프스 카드나 뭐 나중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는 데비카드라는 카드를 여기 뉴질랜드 은행에서 발급받아요. 그래서 그것도 쓰지만 한국에서 갖고 온 신용카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버님들이 계속 뭐 한 달 생활비를 엄마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시겠죠. 아니면 엄마가 인터넷 뱅킹으로 직접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넘기셔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비용이 자동차를 살 때 요즘 앤드류 얼마 정도 하던가? 중고차 매장 가면?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10,000불 잡으시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조금 차를 좋은 걸 올랐죠. 사신다고 보셨을 때 평균 12,000불
그러니까 한 한 800만 원에서 800만 1000만 원 원에서 한 사이죠. 1,200만 원 정도 사이 SUV 정도. 거 그거 예. 사시겠다. 네. 그러면은 뭐한 8천에서 8,000불. 네. 그리고 좀 더 잘- 소형차다. 네. 8,000불. 잘 들리시나요? 8,000불. 요 비용도 사실은 뭐 이제 갖고 온 돈으로 바로 사기는 힘들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주 가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 매매 계약서를 쓰면은 뭐 계약금 정도 주면은 바로 열쇠 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차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계약금 없어도 됩니다. 아이, 일주일 내로 잠깐만 주면 됩니다. 아이 그렇게 다 엔주류가 원칙적으로 엔주류가 일단 이제 여기에 하도 많은 그런 자동차 딜러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엔주류가 일종의 신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큰일 나죠. 그렇게 외상으로 자꾸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계약금을 주면 네. 바로 그날 바로 열쇠 네. 받고 차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중고차들은 이미 등록이 돼 있는 차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바로 운전 연수를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가 바로 오자마자 은행을 먼저 계산을 하니까 그 은행 계좌로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시고 그 다음에 차는 먼저 받았지만 돈 대금 결제는 그 다음 뭐 날이나 한 그 다음 3, 4일 정도 최대한 빨리 해서 이제 그 나중에 갖고 온 현금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셔도 되고 뭐 근데 대신에 이제 가구 가전들은 이제 그렇게 외상은 안 되고요. 가구 가전들은 꼭 필요한 것만 먼저 침대나 이제 우리가 보통 빈집에 많이 들어갈 텐데 꼭 필요한 침대, 세탁기, 냉장고 정도는 미리 돈을 주고 좀 구입을 하면 뭐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집으로 배달이 될 거예요. 이게 배달 그래서 그 받아서 부분이 아마 현금으로 가지고 그거, 오시는 게 좋은 그런 거 부분일 이제 것 같아요. 냉장고는 뭐 한 1,000불, 세탁기 1,000불, 침대 뭐 1,000불 1,000불, 정도. 1,000불 그러면 예. 한 초기 한 5, 6천 불 정도는 일단 꼭 필요한 쇼핑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은행 계좌를 저희가 비자를 받은 분들은 바로 이제 개설이 가능하지만 비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까다롭게 굴어요 여기서. 비지터 비자 근데 그러니까 비지터 그것도- 비자로 주소지 증명 서류만 있으면. 근데 그게 조금 쉬운 경우도 있고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비지터 비자도 어떤 은행에 따라서 ASB 뱅크인가 거기서는 아마 비지터 비자도 주소지 증명해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주소지 증명이 잘 안 되는 증명하기가 너무 에어비앤비 힘든 거예요. 같은 경우는 어렵죠. 그래서 네. 이제 계좌 만들기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국 신용카드 갖고 오셔서 사용하고 현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꼭 필요하신 경우는 뭐 저희들 회사 통장으로 저 우리 고객용 회사 통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쪽으로 입금하시면 뭐 거기에서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인출해서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은행을 계좌를 개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오시는 돈을 게 준비하시는 좋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계약금 같은 경우도 오시기 전에 보통 빈집을 우리가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한국에서 학비 송금하듯이 부동산으로 뭐 계약금 보통 이제 사주치 본드를 먼저 낼 거예요. 그다음에 사주치 본드하고 첫 일주일치 해서 보통 5주치를 계약금으로 먼저 내거든요. 처음에. 그러면은 뭐 한 700불이다 그러면은 한 3,500불이니까 한 300만 원 정도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렌트집 계약할 때 부동산으로 먼저 한국에서 송금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 신용카드하고. 네? 그 학교 관련해서 네. 네. 문의를 드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텀4에 이제 텀4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텀4면은 한 학기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 네. 경우에는 비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텀4만 비자를 하시게 되면 이 원래 비자라는 게 학비를 낸 만큼만 비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네. 학비를 3개월치를 내면 비자를 3개월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치를 내면 6개월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자를 짧은 기간을 신청하게 되면 비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여러 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1년, 그러니까 1년 1년을 하고 텀4 거를 한꺼번에 5 같이. 텀을 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거 네네. 그러면 이제 비자 한 번 신청으로 내년 후까지 해결이 다 되는 거죠. 네네. 근데 네. 그 근데 부분은 두 가지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같은 학교일 경우는 이게 가능해요. 네. 같은 학교. 예를 들어 네. 타하타이코스트에서 텀 4에 입학해서 내년도 텀 4까지 가겠다. 아니면 아, 내년도 네네네. 텀 2까지 가겠다. 그러면 같은 학교면 뭐 하나를 내든 세 개를 내든 뭐 5개 학기를 내든 요 학비를 낸 만큼 비자가 한꺼번에 나와요. 네. 만약에 이제 올해 텀 4 끝나고 초등학교 이어 6로 들어가서 텀 4만 끝나고 내년에는 인터미디어트 다른 학교로 이어 7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3개월치만 내고 3개월짜리 초등학교 비자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 네네네. 와서 초등학교 다니는 중에 내년도 그러니까 11월 정도에는 내년도 거 인터미디어트 학교에다가 1년치 내든 뭐 6개월을 내든 거기다 학비를 내고 다시 비자를 한번 더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올해, 그러니까 5학년이니까 내년, 그러니까 뉴질랜드를 가면은 6학년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6학년인데 올해 끝나면 내년에 인터로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맞아요. 그러면 경우는 끊어줘야 돼요. 네. 네.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따로 끊고 따로 인터 비자 올해 텀만 신청을 하시고 내년 하고 거를 다시 인터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비자에 부분이 학교 이름이 들어가야 되니까 학교가 네. 달라지면 비자도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를 네, 좋은 질문 알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너무 네. 예, 절묘하게. 그리고 이제 카드는 이런 거 카드를 받을 거고 다른 분들 뭐 질문 또 있나요? 예, 다들 질문해 주시면 아마 그게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자료를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대부분 알 것 같으니까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고 계시고 제가 답변 채팅에서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질문은 저희한테 말씀하세요. 예. 저희들이 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우리가 해드릴 거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네. 벌써?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멀티 어댑터가 꼭 필요하신데 이제 뉴질랜드 거는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로 돼 있는데 노트북이나 휴대폰 충전기 이런 것들은 앞에 돼지코만 달아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트북 휴대폰은 뭐 충전하는데 아무도 문제 없는데 뭐 그래서 전압도 사실 뉴질랜드하고 달라요. 그래서 뭐 만약에 해외 이삿짐으로 냉장고를 가져오시겠다. 그러면 변압기 뭐 필요하시죠? 이런 변압기 갖고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TV도 네. 뭐 주사 방식이 틀려서 TV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해외 이사할 때도 안 갖고 오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렇죠. 한국 TV 가져와서 여기 못 켜시는 경우들 조금 봤어요. 네. 근데 뭐 이제 휴대폰, 뭐 아이패드, 노트북, 컴퓨터, 뭐 캠코더, 디지털 뭐 이런 뭐 소형 이런 것들은 다 이용 가능하고요. 전압이 물론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멀티 어댑터만 껴서 쓰면 되고 한국에서 뭐 한국 책이나 뭐 영어 교재 이런 거 많이 가져오시진 않아도 되고요. 여기 뉴질랜드 오면 영어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여기 다 많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조금만 가져오시고 아이들 책은 우리 여기 좀 많이 있죠? 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한국 제발 좀 책들 많이 정말 가주세요. 많이 있습니다. 예, 무료로만 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한국 책은 많이 안 가져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택배로 주문하시면은 잘 오기도 하고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어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여기가 좀 사계절이 하루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옷 하나를 들고 오시기보다는 얇은 거를 여러 개 들고 와서 겹쳐 입으실 수 있는 게 좋고요. 한겨울에는 여기가 이제 체감 온도가 저희가 이제 저녁에 굉장히 추운 한겨울에 한 2도까지 밤에 내려가고 근데 또 아침에 오후가 되면은 이제 따뜻하게 되면은 보통 12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좀 나요. 그래서 패딩도 그 한국 두꺼운 패딩 말고 얇은 패딩이 잘 입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좀 입기에 너무 부담스럽지 엄마들은 않고 막 꽂고 예. 싸매던데 완전 한겨울 그 긴 패딩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예. 우리가 예. 여기서 오래 살아서 네. 적응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 오신 엄마들만 가장 춥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제가 네. 걱정되는 게 이제 아직은 이제 9월 정도 되면 이제 봄날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필요 없지만 그게 뭐라 그래가 꽃샘추위처럼 그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8월에서 이제 9월 사이에 오시면 여기 이제 초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날씨로 치면 한 2월에서 3월 정도의 날씨
그 정도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복도 좀 잘 겨울 입어지는 것 한겨울에 같아요. 여기는 이제 얇은 한겨울이 내복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6월, 7월, 8월 요때가 한겨울이거든요. 한겨울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네. 엄마들은 긴 파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내복도 네. 아이들은 집에서 뭐 이게 중앙난방이 아니니까 집에서 편하게 입을 긴팔, 긴 바지, 내복 같은 것도 필요하고 네. 우리 앤드류 쌤은 1년 사계절 반바지만 입고 살더라고요. 네. 됐어. 지금 험해, 반바지 험해, 보여주려고 험해. 험하고요. 이게 참고로 타오랑하는 눈이 전혀 안 옵니다. 날씨가 그만큼 좀 완만하죠. 속옷하고 양말하고 네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저렴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인데 네. 한국에서 좀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권 사본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운전면허증 아까 앤드류 쌤이 그다음에 얘기했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신체 검사하고 비자 관련 서류 준비하셔야 될 거고 이런 네. 것들은 다 다시 한번 제가 그다음에 세면도구, 화장품 다 여행 다니셨으니까 상비약, 구급약, 안경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안경 같은 경우는 하나 여유분 정도 꼭 하나 필요합니다. 가져오시고 아이들 여기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게 잘 깨트리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해요. 그래서 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분으로 하나 더 가지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분으로 가져올 게 뭐 하나 있었는데 안경하고 또 뭐 있었죠? 여분으로 한국에서 가져와야 될 게. 여분으로 휴대폰도 뭐 여분으로 하나 뭐 중고 한국에서는 이제 저 중고는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 싸니까요. 만약 고장 날 경우를 대비해서 네, 휴대폰도 하나 더 가져오셔도 되고 그렇죠. 한국 휴대폰에 카카오톡은 꼭 아이디를 만들어 갖고 오세요. 한국 휴대폰에서 우리가 휴대폰 이제 여기 이제 휴대폰 그 밑에 있는데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심카드를 빼고 뉴질랜드 번호가 담긴 심카드를 넣게 돼요. 그럼 내가 쓰는 이 전화번호가 이제 뉴질랜드 번호가 들어가 있는 휴대폰이 되는데 이때 카카오톡에 한국은 보통 전화번호로 바로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아이디가 없어요. 카카오톡 아이디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던 그 연락처들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꼭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드세요. 한국 지금 쓰시는 휴대폰에. 그러면 이제 뉴질랜드 번호를 넣어도 그 카카오톡 연락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한국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휴대폰 심카드 방식으로 돼 있는 휴대폰은 다 뉴질랜드에 와서 가능하고요. 한국 휴대폰 번호는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심카드를 뭐 해지 중지하지 말고 심카드를 갖고 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 뉴질랜드 심카드 빼고 한국 거 심카드 넣으면 이게 또 한국 전화번호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근데 비용이 좀 비쌀 거예요. 로밍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한국 번호는 과연 없앨 거냐 아니면 유학 기간 중지해 놓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 놓으시고 공기계 하나 정도 더 가져오시면 되고. 보내주실 거죠? 네, 요 리스트로 네. 다 보내드립니다. 제가 모든 자료 지금 설명해드리는 모든 자료들은 다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트북하고 아이패드를 대부분이 요즘 학교에서 모두 다 쓰거든요. 아이들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중에 한 가지는 꼭 좀 준비를 해갖고 오십니다. 아이 한 명당 하나 정도. 그러니까 큰 아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노트북은 필요 없고요. 네. 인터미디어트하고 칼리지 학생들은 노트북 한 개는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패드는 뭐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는 학교에 아이패드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학교는 이제 아예 그 아이패드를 주기도 합니다. 학교 학교에서. 내에서. 수업 중에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네. 학교 안에서 제공이 되는 데가 있고 유일하게 테아카우키 파파모와 초등학교만 아이패드를 필수로 하나를 학교 입학 시에 구입을 해야 되는 것만 특이하고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는 일단 인터하고 칼리지 아이들은 노트북 정도 꼭 가져와야 된다. 이런 칼리지는 거 보통 보시면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다 하나씩 가져가요. 다 사서. 그다음에 이제 의료보험 이제 여행자 의료보험도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여기 한국에 출국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네. 의료보험을 이제 여행자 의료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시려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여는 오빗 프로텍트라는 뉴질랜드 보험회사거든요. 여행자 의료보험 회사인데 이제 자세한 약관 같은 경우는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유학생은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 혼자 올 때 드는 보험이에요. 1년에 뭐 한 500만 원, 500불이니까
한 40만 원 정도면 의료비 전액 무제한 보상이 돼요. 개인 소지품 지금- 보상도 되고 네. 한번 봐봐요. 예, 지금 500불에서 조금 더 늘긴 했는데 58, 40만 원 정도 맞습니다. 40만 원 조금 그리고 넘게. 이런 익스피리언스라는 거는 성인 한 명하고 아이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동반 자녀들 묶어요. 가족형 예. 의료보험이에요. 18세 미만의 자녀는 무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한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장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 맹장으로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에 병원비가 한 10,000불 정도가 나와요. 근데 한국에 계신 보험으로 보통 그게 커버가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일에 대해서 한국 보험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경험상 써보니까 요 어머님하고 아이들이 와서 요 보험을 들어놓으시는 게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금액도 거의 커버가 되시고. 그 그런 필수 사고. 의무 사항입니다. 뉴질랜드 네. 비자를 받거나 학교 입학하기 위해서는 꼭 의료보험이 보험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그걸 의료보험을 가입해서 갖고 올 거냐, 뉴질랜드 네. 거를 살 거냐의 문제예요. 꼭 반드시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엄마 성인 한 명하고 동반 자녀 네. 아이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똑같아요. 가격은 1년에 약 한 800불이니까 한 4, 5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의무적으로 네. 어느 상품을 살 거냐의 문제지 꼭 반드시 의료보험을 가입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나중에 오시면 바로 여기서 도착하는 첫날 아니면 한국에서 예. 출국하기 전날 보험을 여기서 저희들이 그렇죠. 가입을 출발하는 해드립니다. 때부터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하시죠. 그래서 항공 예. 이제 여행 중에도 이제 뭐 이제 이게 커버가 해당이 되니까요.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런 유학생 의료보험이다 이런 게 있고요. 문구류 같은 거는 뭐 여기가 조금 비싸니까 한국에서 좀 여유 있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증명서 특히 유치원에 가는 아이들은 꼭 필수로 가져오고요. 저희들이 영문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예. 설마 한글로 가져온 거 있어요? 아니, 예, 있었어요. 그래서 꼭 영문으로 필요하십니다. 근데 하기야 뭐 한글로 가지고 오셔도 저희가 보통 이렇게 번역해드리고 하긴 하는데 영문이 제일 좀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다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영문으로도. 이제 그 공동 인증서만 꼭 가지고 오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앤드류 왜 화났어? 왜 좀 진짜 노이즈가 하면서 그다음 한복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복을 좀 이렇게 학교 행사 때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리지 아이들도 오투모타이 칼리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내셔널 푸드 페스티벌 같은 거 걸스 칼리지 오투모타이 칼리지 가끔 뭐 입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빌려 입을 수도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여기서. 네.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씩 갖고 와도 좋을 네. 것 같고 선생님이나 친구들 뭐 네. 기념품 뭐 예. 이런 거 별로 필요 없죠.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 음. 근데 뭐 심지어 한국에서 하는 이런 공기놀이라든지 윷놀이라든지 이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이렇게 한국 문화 같은 거 소개할 때 쓰시고 하는데 요긴하기도 하더라고요. 애들 생일 예. 때 푸디백 만들어 줄 때 네. 뭐 그런 거 조금 예. 한국 뭐 그런 거 조금 기념품. 그러니까 자기 생일 아니면은 다른 친구의 생일날 초대를 받잖아요. 뭐 네. 그런 정도의 이제 특별한 날에 조금씩 사용할 정도만 가져오셔도 되고 네. 대량으로 뭐 학급 전체에 살포하겠다 뭐 아니면 선생님한테 드릴 아주 비싼 거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촌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없어요. 예를 들어 선물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날을 위해서 조금씩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이삿짐 보내기, 소포 보내기인데 이제 요즘에는 우체국에서 배로 보내는 소포는 안 돼요. 그래서 항공 소포가 EMS하고 EM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통 한 2-3개 정도 이렇게 항공 소포로 보내시면 한 일주일 정도면 여기 뉴질랜드 타우랑과 우리 유학원 사무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에서 출국하시기 전에 짐부터 보내실 때는. 그다음에 이제 해운 업체는 따로 외부 업체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한통운이나 뭐 몇 군데 우리 카페에도 몇 군데 있지만 현대해운이나 이런 데 연락하면 큐빅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박스가 1m, 1m 박스 한 6개 정도가 원 큐빅인데 그걸 몇 큐빅 한 10개 정도 뭐 15개, 20개 정도 된다 그러면 그런 해운 업체에 연락해서 무료 견적 받으시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나중에 뉴질랜드 집까지 배달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짐이 많으신 경우에 그렇게 해운 운송업체에 연락하시면 될 거고 오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한 3-40일 정도는 배로 오는 경우에 한 40일 정도
항공으로 보내면 한 일주일 정도면 저희 유학원에 이제 도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요즘은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정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네.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그쪽에 치과 쪽에서 이렇게 연계가 혹시 뭐 네,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교정 치료가 이제 인기가 있고 워낙 예약이 빨리 차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예약하는 데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아,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먼저 예약을 먼저 잡아놓고 오시기 전에 그다음에 한국에서 오시기 전에 그 치과 치료 결과하고 사진 엑스레이 찍은 거 이런 거를 다 자료로 담아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걸 보시고 이제 참고하시고 나서 앞으로 내가 요거 하는데 견적이 얼마 드니까 뭐 참고로 뭐 2달에 한 번씩 오고 2달에 올 때마다 뭐 200불 정도를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약을 맺어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중간에 오셔도 치료 전부 가능합니다. 비용이 그때 앤드류 한 얼마 정도 들어왔었지? 그러니까 보통 아니요, 끝날 총, 때 예, 중간에 하는 총 중간에 그게 맞아. 200불 정도. 한 번 갈 한 번 때. 갈 때. 네. 여기 보통 저희가 총 치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저희 그 교정 치료 같은 경우에는 8,000불에서 9,000불 정도가 한국 들어가요. 돈은 얼마예요? 98, 72. 그러니까 한 720에서 800만 원 정도가 그 되는 정도 거 되면 들어가요. 그게 총 금액이고요. 네. 따로 와가지고 이렇게 2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볼 때는 한 200불씩 그러니까 교정하러 이제 보러 갈 때마다 돈을 내는 한국 식으로 치과 하고 의사분도 있어요. 하시나? 아니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교정 치과 교정 특별하게 올 수는 치과라고 있겠어요. 따로 따로 이제 있어서. 교정 저희들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겠군요. 네. 그러면 이게 일단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예약을 해서 하는데 네. 이제 이게 뭐 중간에 예. 철이 끊어져서 예, 그런 그런 경우에는 경우는 이제 이머전시로 봐가지고 저희가 전화를 하면 뭐 아침에 몇 시까지 오면은 금세 그렇게 해주겠다든지 대처를 그런 해서 식으로도 해주시는 해주고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치과, 안과, 종합병원, 응급실, 뭐 24시간 응급실, 뭐 병원, 뭐 아이들 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잘 돼 있어요. 뭐 한의원 침 맞으러 다니기도 하고 엄마들 뭐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서 웬만한 거 다 한국에서 하시는 거 모두 다 거의 다 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예약 그쵸, 시간이 예약이 뭐 이 정도만 중요한 하시면 될 거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학원에 우리 네. 타오랑가 아카데미 이제 우리 세라 선생님 오셨는데 한번 뭐 때문에 왔지? 우리 온라인 수업하는 우리 지금 네. 한국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 많나요? 이제 뉴질랜드 학교 입학하기 전에 온라인 수업부터 지금 영어 공부 시작한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우리 세라 쌤이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오랑가 아카데미 김세라입니다. 가운데로 더 와서 완전 점령하고 하셔도 네. 돼요. 자. 일단은 저희 이제 타오랑가 아카데미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타오랑가 유학원하고는 형제 비즈니스 관계이고요. 아주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고 있는 저희 비즈니스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원에서는 모든 유학과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입학 수속 생활 지원 등의 전체적인 유학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아카데미에서는 전체적인 학업적인 부분에 서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학업 관련하는 거 학교 시간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진학 지도 대학 입시 같은 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어떤 과목들을 가르치는가, 타오랑가 유학원과 타오랑가 아카데미가 왜 함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타오랑가 유학을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고 영어 공부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처음에 왔을 때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안녕하십니까. 수업을 하다 보면 또 그 도움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해서 오늘 저기 확진자 투표까지 있어갖고 네. 지금 다른 분이 마이크 켜져 있는 분이 계셔서 계속 하세요. 네. 그래서 크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과목들을 주로 가르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영어 과목에 대한 서포트가 있고 어제도 새벽에 나오시고 오늘도 새벽에 나오시고 네. 네. 계속 하셔야 되겠네. 안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를 누가 켜셨는지 제가 볼까요? 한번 잠깐만.
완전히 그냥 피곤이 아주 그냥 있어요. 아, 고미연 씨 보이세요?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더라? 뮤트고 됐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수업에 첫 번째로는 영어 수업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영어 수업을 하는 읽기와 그러니까 리딩과 라이팅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북리딩 같은 경우, 그다음에 뉴스 리딩 같은 경우에 수업들이 있고, 또 라이팅이 굉장히 또 중요해서 한국에 돌아갔을 때 혹시 이제 뭐 여기서 대학을 진학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의 학생들이 여기에서 이제 어렸을 때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라이팅 수업을 찾기가 많이 어려워서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에게 라이팅 수업을 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수학과 과학 수업,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야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 수학이나 한국 과학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보통 학교 수업만 가지고는 그러면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얘기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학교 수업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하고요. 그리고 또 모든 학교에서 이솔 수업을 대부분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일단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조금 더 집중적인 수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카데미에 오셔서 또 추가적으로 수업을 신청하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일주일에 그럼 수업을 어느 정도 하는가를 보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세네 번 할 수도 있고, 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도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3시면 수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1시간 정도를 더 투자를 해도 보통 5시 한 20분 정도면 아카데미 수업이 이제 한 과목을 하는 경우에 그 정도면 이제 종료가 돼서, 사실 아카데미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타 예체능 과목들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보통은 한 과목 정도를 하면 일주일에 수업을 한 번을 해요. 그러니까 리딩 수업을 신청하면 일주일에 한 번, 그다음에 라이팅 수업 신청하면 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이런 것들이 쌓이겠죠. 일주일에 한 번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12만 원 정도가 되고요. 두 과목이면 2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 이상은 뭐 이렇게 그 곱하기 12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약간은 차이점이 있는데, 그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인터미디어트, 그러니까 여기에 중학생들까지는 이제 수학이 곁들여져서 영어하고 수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과학 과목이 한 가지가 추가가 돼서, 뉴질랜드에도 사실 코어 과목들이 영어, 수학, 과학이 코어 과목이라고 해서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주요 과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아까도 이제 처음에 그 타오랑가 아카데미 소개를 하면서 온라인 수업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결정을 하고 입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항상 강조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학생들이 기존의 원어민들과의 소통에 노출이 되어 있던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주 단편적으로만 원어민과의 교류가 있었다거나 그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이제 약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서, 저희가 오기 전에 결정을 했다, 뉴질랜드에 입국을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으로 미리 선생님들과의 수업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랬을 때 아이들이 와서 적응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를 것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또 억양이나 영어적인 환경에서 좀 두려움을 없애고 빨리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주말에 무료 수업을, 그 아이들이 그 학교에 오면 어떠한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무료 수업으로도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따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은 또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락처도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그런 부분들 그 알려주시면 저희가 진행 점점 하도록 혜택이 하겠습니다.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무료로 예전에 이제 우리 입국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미리 학원에서 미리 오리엔테이션 같은 경우도 학년별로 초등 뭐 인터미디엇 칼리지 해가지고 그냥 학교 생활에 관련된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미리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무료 수업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해보시려고 하니까 그 원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제 카톡으로 우리 아이 제가 모든 명단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카톡으로 뭐 주말에 아직 시간표는 안 네, 아직, 정해진 거죠. 예, 예, 신청 얼마큼 받고, 원하시는지 이제 먼저 알아야 되니까 주말에 무료 영어 수업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그분들을 따로 단톡방으로 좀 묶어가지고 우리 학원 선생님들 세라 쌤이랑 이렇게 몇 분 묶어드릴게요. 단톡방으로. 그러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학원의 무료 영어 수업 단톡방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따로 단톡방으로 좀 묶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료 수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역시 하실 수 있고 개인 그리고, 수업이죠. 예, 그건 예, 1대1로 하는 온라인 네. 그 그리고 수업이죠.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는 주로 저희 가족들이 오시기 전에 도움을 드리려고 혹은 또 뉴질랜드에 있다가 돌아가서 같은 환경에 아주 바뀌어서 비슷한 환경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연결해서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에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미리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유학원 통해서 이제 유료 수업 같은 경우에 유학원을 통해서 수속을 완료하신 분들은 5% 할인을 또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조하시고 일단은 저희 아카데미에 그 주소를 앤드류 쌤이 올려주셨을 거예요. 혹은 또 그 주소창에 그냥 한글로 타오랑가 아카데미를 치면 인터넷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제일 윗부분에 타오랑가 아카데미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 치면 잘 안 나오는데 아예 주소창에 치면 이게 구글로 넘어가면서 제일 위에 떠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뉴질랜드에 보통은 아이들을 위한 조기 유학을 계획하시고 있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사실 국제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얼만큼 빨리 또 아이들이 와서 빨리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얼만큼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그 부분에 대한 집중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오랑가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에서 또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을 유학생들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니면 또 원어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저희 측에 이러이러한 학생이 있는데 수업에 도움을 주세요라고 직접 연락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또 경험도 많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학업을 지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믿고 저에게 맡기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제 카톡도 아마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채팅으로. 너무 네. 복잡하시면 채팅으로. 그냥 유학원에 아카데미 수업 하고 싶습니다. 혹은 아카데미 꼭 수업을 안 하시더라도 어떤 걸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이 있으시면 어느 루트를 통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야 되나요? 아니요, 지금 다 마이크. 네.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근데 다 뮤트 돼. 근데 본인들이 키고 그래요? 들어오시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 네네. 가면은 인터 2학년이 되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이지만 레벨은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의 레벨을 네. 지금 한국에서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서는 네. 이 아이의 레벨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수업 반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수업을 잘하면 윗반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 저학년도 마찬가지긴 하는데 한 학년 정도는 미리 좀 그 학교에서 판단하고 또 학부모 요청과 학교에서의 그 수락이 있으면 잘한다. 아니면 학교에서 오히려 먼저 연락을 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반을 좀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레벨- 선생님들이 판단하고 아마 먼저 부모님한테 네. 연락을 드릴 거예요. 각 과목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가 이 반에서 수입할 수준이 아니다. 옮겨라라는 네. 학교에서도 먼저 연락이 옵니다. 네. 학원은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하고 개인적인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나중에 채팅창에 연락처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연락을 주시고요. 이제 10분 정도 남았거든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수고 아카데미 많으셨어요. 예, 타오랑과 아카데미 뭐 김세라였고요. 김사 아카데미 그 질문은 카톡으로 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가 답변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튜브 저 컨텐츠를 많이 만들 거예요. 우리 감독님이십니다. 저희 유튜브에 김세라. 그래서 이번에 보셨을 거예요. 타오랑과 뭐 장점 10가지 하는데 일단 저는, 앞으로 기대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지금 뭐 한 10분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건 오클랜드 픽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인원수나 뭐 가방 같은 거 보면은 오클랜드에 이제 한국 분이요 나가서 이제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참 요거 마지막 안 했다. 단계 언어. 그게 공항 픽업 이게 이제 이번에 뭐 단기든 장기든 단기 학생용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장기로 오시는 분들 요 리스트도 한번 좀 쭉 저희들이 이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 나중에 짐 마지막 체크할 때 요 준비물 리스트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뉴질랜드 어라이벌 카드도 이것도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뭐 있죠? 인터넷 개통. 인터넷 개통은 개통은 보통 1년 계약, 집 1년 계약을 해야만 인터넷 개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자를 1년 이상 비자를 받으셔야지 인터넷 개통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대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사게 돼요. 데이터를 사게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 사무실처럼 이제 와이파이나 뭐 카페 가면 와이파이도 물론 쓰겠지만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는 휴대폰에다 요금을 좀 많이 충전해서 데이터로 쓰시면서 뭐 노트북은 그 핫스팟으로 뭐 휴대폰에서 인터넷 잡아서 노트북 쓰거나 뭐 이렇게 단기 가족들은 아마 이렇게 좀 사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렌트집 같은 거는 이제 구할 때 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렌트집 같은 경우는 빈집을 구할 때 어떤 방식이냐 보통 트레이드미 같은 데 가면 뉴질랜드 타우랑가에 있는 렌트집은 대부분 다 올라와 있어요. trade.co.nz인데 예, 그러면 이제 그 집들이 언제 올라오느냐 그러면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가 내가 한 달 뒤에 뭐 나갑니다라는 날짜를 주인한테 알려주면 한 달 전에 이제 보통 그런 고지서를 받으면 그 주인이 그때 트레이드미에 올려요. 아니면 부동산에 올리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을 가령 지금 5월 15일, 지금 5월 30일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하면 지금 올라오는 집들은 대부분 6월 30일 날 전후로 입주가 가능한 집들이에요. 그래서 막 2달, 3달 전부터 집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빈집 찾기는 보통 한국에서 출국하기 한 달 전, 아니 여기 도착하기 하는 날짜에서 한 달, 뭐 한 4주에서 5주 정도부터 저희들이 집을 이제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하면서 이런 집, 저런 집, 이런 집 막 여러 개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격도 맞아야 되고 날짜도 맞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고르시고 이제 대부분 계약을 하고 이렇게 좀 도착하시는 거죠. 우리 앨리스 선생님이 계속 연락을 드릴 겁니다. 뭐 요 집도 네. 한번 봐주세요. 요 집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9월 23일 저는 이제 9월 좀 일찍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12일 날 한국에 서울에 도착해요. 그래서 이제 각 가족별로 만나서 상담도 가능하고요. 예약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코엑스 하나 추가됐고 그렇죠. 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에 확정되고 이제 오시는 분들 가능한 금요일 날 오셔서 선생님들하고 좀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토요일 날 코엑스에서 하루 종일 하고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아침 일찍 부산으로 가서 오후에 부산에서 부산에서 1시에서 하고 8시 부산에서 합니다.
네, 코엑스 같은 경우 저희들이 요즘 카페 많이 올리고 있지만 좀 행사장은 금요일 날은 왼쪽에 네. 300호가 보이죠? 왼쪽에 네. 3층 에스컬레이터 타고 3층으로 오시면 왼쪽이 300호고 오른쪽 끝이 327호예요. 저희들이 오면 좀 327호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307호, 8호가 가운데인데 그죠. 뭐 요번에 어쨌든 뭐 국경 네. 개방하고 뭐 이런 거 발표가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뭐 그리고 워낙 저게 부킹이 1, 2년째 일 미리 년 전에, 차니까 네. 1년 전에 차니까 저희들이 이제 토요일 날 오시면 네. 3층 있고 요 가운데로 들어오셔 갖고 오른쪽 끝에까지 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00호는 에스컬레이터 올라오면 바로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금요일날 방문을 하실 예정이면 저희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학교에다가 언제쯤 오신다고 얘기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선생님들도 보시고 네. 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네.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NZETA요. 네. 구글에서 이제 네이버에서 NZETA 찾으면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로 가세요. 구글 뭐 .co.nz 한국에 구글.com으로 하면 구글.com에 가서 네. NZETA라고 치면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웹사이트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NZETA 그러니까 방문 비자, 비지터 단기로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신청하시는데 보면 이제 뭐뭐 필요하다라는 게 있지만 리퀘스트 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리퀘스트 NZETA 하면 뭐뭐 이제 뭐가 사진 같은 게 필요하고 여권 사본이 필요하고 크레딧 카드 필요하다, 이메일 주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놨다가 여기서 뉴질랜드 치시고 코리아를 치면 아, 노스 코리아가 있고 사우스 코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우스 코리아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면 여기 계속 사우스 코리아를 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나중에 생년월일하고 사진 이렇게 찍은 거 업로드 해야 되고 여권 사본 넣게 돼 있어요. 프로바이드 유어 포토는 이제 증명사진 하나 넣으시면 될 거고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래블러스 디클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꼭 요건 28일 전에 미리 등록 가능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트래블러스 디클레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뉴질랜드 거버먼트 리콰이어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도 트래블러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어요. Start your declaration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get started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서류가 있고 get started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동의한다라는 게 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 하면 이제 이름, 국적, 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쓰고 데이트 오브 버스 하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백신 접종 이력 같은 거를 이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하고 마지막에 신용카드 결제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저 링크를 다시 한번 보내드릴 우리 가장 좋은 거는요. 네. 저희들이 카페에 보면 네이버 카페든 다음 카페든 네. 검색 기능이 있어요. 검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미 많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다 만들기 힘드니까 뭐 여행 신고서, 뭐 NZETA 이런 검색어가 있잖아요.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검색어 있어요. 도시락. 그럼 우리 카페에 예전에 도시락 싸던 많은 사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네이버 카페 안에서 검색 기능으로 가세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로토루아 치면 로토루아 여행 정보, 그러니까 트래블 패스,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걸로 치면 우리가 한국말로 해놓은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막 궁금하시 아까 이제 의료보험 뭐 약관 같은 거 좀 이렇게 예. 이건데 요 오비 프로텍트라는 요 회사거든요. 그래서 요 회사로 들어가면 요 브로셔 이제 가격이나 정확한 약관 가장 큰 거는 뭐 의료비는 무제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뭐 엄마나 그 가입된 사람들은 뭐 10,000불, 20,000불이 나오든 다 무제한 보험. 이 보험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질병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학생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지불이 되고요. 그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좀 다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잘 활용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카페 검색 기능이 검색 기능이 우측에 여기 예, 있죠. 예. 예를 들어 검색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NZETA라고 치시면 앨리스 선생님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사이트를 다 미리 여권 신청하시면서 NZETA를 이렇게 뭐뭐 지역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요걸 띄워놓고 그쪽 영문 사이트에 가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양이 좀 많았죠. 이게 이제 오시는 기간이 다 다르고 필요하신 네, 것들이 네, 다 네. 달라가지고 좀 방대했던 것 같아요. 양들이. 오늘은 다음 일정 때문에 다음 네. 게 때문에 질문을 조금 여기서 받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네. 계속 저한테나 뭐 올리브 씨나 예. 우리가 단톡방이 있으니까 계속 개인적인 질문 그쪽으로 계속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고 뭐 전화 통화나 뭐 카톡이나 카톡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가능하니까 각 네. 가족별로 언제 입국하실지 항공권 구입하시면서 계속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오늘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앤드류도 자 예. 인사합니다. 앤드류. 같이 질문 뭐 지금 끝났는데 네네 아. 예, 그러세요. 계속 질문하시고 갤럭시 탭을 갤럭시 탭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가야 할까요? 아니요 필요 아니요. 없습니다. 갤럭시 탭 나요. 가져오셔도 됩니다. 네. 예, 아이패드도 되고 갤럭시 탭도 됩니다. 예. 네. 보통 인사. 학교에서 아이패드를 쓰기 때문에 아이패드에 좀 익숙해지면 좋고요. 아이패드는 학교에 있는 거 써도 학교에서 빌려줍니다. 웬만한 학교에서는 대부분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경우요. 또 자. 카톡으로 계속 질문하시면 됩니다. 양사님 카톡, 제 카톡 뭐 네. 네. 단톡방으로 질문하시면 되죠. 다 같이 지금 마이크를 다 끄셨으니까 지금 아무도 못 하겠군요. 그럼 저희들만 그냥 인사를 드릴게요. 네. 네, 금방 타워랑가에서 만나요. 네. 고시네요. 네. 다음가에서 뵐게요. 네. 타랑에서 뵙겠습니다. 일단 끄겠습니다. 그럼 채팅도 다 했나 이제? 답변은 다 됐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팅으로 막 오시네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채팅 또 같이 꺼지는구나. 여기 이제 끄면 이제 네. 그냥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요. 네, 스톱.